You be d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에요. 벨벨벨.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꽥꽥꽥. 네. 뭐요? 벨벨벨 하시길래 네. 네, 전 그 소리 맞춰서 꽥꽥꽥. 네. 닭 소리 냈다고요? 네. 야. 자, 정장 이분 배 소장님. 네. 네. 시작해도 될까요? 쇼미더 뉴스? 아 자꾸 왜 그러세요? 당황스러워요. 네. 쇼미더 뉴스 첫 번째 뭘 보여줄 건지 정상 기자 뭐죠? 승기잡은 오세훈.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네. 오세훈 후보 이제 후보라고 이제 공식 후보가 된 거니까 저희가 육성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의 마음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절박하고 처절하게 승리를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저는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오늘 오전 당초에는 9시 반쯤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한 9시 50분 무렵에 이제 발표가 네. 됐었잖아요. 네네.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이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 보수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3,200명의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합도 반 그리고 경쟁력 반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이제 오늘 공동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여론조사 득표율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은 깨고 오세훈 후보가 낙승을 거뒀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적합도 그리고 경쟁력 모두에서 앞섰고 한 4%포인트 이상 앞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 결과 발표 직후에 아까 들으셨던 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이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이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모레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배 소장님 안철수 후보 측은 승복을 했나요? 네, 방금 한 10여 분 전인가요? 한 네. 20여 분 전이네요. 예. 2시 한 5분경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승복한다. 그리고 아쉽지만 지지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네. 답변을 했는데 당초의 예상은 이 자리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등장을 해서 좀 서로 뭐 포옹을 하든지 해서 단일화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이에 또 안 후보와 오 후보 사이에 좀 앙금이 다 사라졌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 측 기자회견을 어디서 했어요? 오늘 2시 10분쯤에? 국회에서 했습니까? 국회에서 했죠? 네, 국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오세훈 후보가 와서 같이 악수도 하고 그런 장면이 연출될 줄 알았는데 그런 걸 예상을 하더라고요. 취재진들은. 네. 뭐 서로 약속이 있어서 바빴나 보죠? 딴 데 갔나 보죠 그러면? 네. 자세한 그건 모르는 거죠. 내막은 모르겠고요. 김종인 위원장 반응이 궁금해요. 정상근 기자. 네, 참 안철수 후보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야권 흥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결과가 좋게 나와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이 당의 힘이 기반이 돼서 오세훈 후보로 결정됐다고 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선거를 돕겠다고 한 만큼 그 말을 꼭 지키길 바란다. 네, 이런 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안철수 그때 단일화했을 때 2012년이었죠. 예, 그때도 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고 나서 다음 날 바로 미국 가지 않았어요? 대선 그렇죠. 당일에 당일날 갔나요? 네네. 대선 네, 당일날 당일날 갔나요? 갔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간 게 아니고. 자 주식 시장도 뭐 출렁인다면서요?
이 단일화 결과를 놓고서 어제부터 설왕설래 또 미확인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 시간으로 뭐 오 후보가 이겼다 또는 안 후보가 이겼다. 또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에 이 안 후보도 출연을 하고 또 오 후보도 출연했는데 뭐 인터뷰를 가졌겠죠. 근데 오 후보의 목소리가 상당히 잠겨 있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안 후보가 승리를 했나 보다 이렇게 또 예측하는 취재진들도 있었는데 막상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이른바 오 후보 오세훈 테마주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주식시장인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또 주식시장이 약간 판이 바뀌면서 안 후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안랩의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그럼 안 후보가 되는 거야? 이게 이 후보가 누가 단일화 후보가 됐는지 발표되기 전에 그런데 다시 이 오 후보 쪽으로 결정이 되면서 안랩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네. 주식시장마저도 요동쳤는데 한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예측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세훈 후보 내곡동 셀프 특혜 의혹 이거 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환 기자. 네, 일단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는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랬죠. 네, 그랬다가 이 본인이 공직 그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관련 땅을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이후로는 그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어제 이에 대해서 이 서울시 부시장을 지냈던 김원희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 서울시 의회 회의록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공개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떤 얘기냐면 이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할 때 그러니까 2009년 10월에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발언을 한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그 상태, 뭐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 예.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 강창일 의원이 관련해서 질문을 하자 오세훈 시장은 이 국토부와 이 그린벨트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이 정부에서 활용하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는 게 뭐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등 이 상태도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는 게 김원희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사흘 뒤에 이 서울시의회에서 이 서울시 모 주택국장이 출석을 했는데 그때 이 주택국장이 그 오세훈 시장께서 앞으로 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런 곳에서는 이제 성냥갑 같은 아파트보다는 좀 이게 낮은 좀 타운하우스형의 좀 그런 아파트를 이제 지으라고 지시를 했다. 배제를 지시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뭐 당시 이제 주택국장이 본인이 오세훈 당시 시장 모르게 전결을 했다 이런 주장이 허위라면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오세훈 후보가 재산 이번에 신고한 게 59억이잖아요. 근데 그 36억을 보상받았다. 셀프 그렇죠. 보상받았다는 게 민주당 쪽이 그 59억 안에 36억이 지금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그 땅에 대한 존재를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배 수장님. 네. 그 또 어제 밤에 국민의힘 쪽에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내곡동 개발 계획이 시작됐다 이렇게 또 반박에 나섰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내곡동 국민 임대주택 추진 입증을 할 수 있는 이제 문건을 내놓았는데요.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문건 내용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이 된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2006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고 아직 오세훈 시장이 선거에서 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기 전입니다. 3월 달에 내곡 국민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제한을 시작으로 해서 같은 해 6월 달에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가 이루어졌고 네. 2007년입니다. 2007년으로 보면 이때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이면서 오세훈 시장의 또 재임 시절이기도 합니다. 2월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 20일 2007년입니다. 국책사업안으로 최종 통과가 됐다는 것이 이 관련 문건을 이제 제공하면서 오 후보 측의 설명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2007년도 오세훈 시장의 재임 시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됐던 것이 아니라 2009년 MB 때 이 추진이 됐다, 확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왔었는데 오 후보 측에서는 이 문건을 배경으로 해서 봐라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된 건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계속 뭐 이 논란은 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아마 계속될 것 같아요. 네. 네. 보니까 오늘 민주당 쪽에서도 4시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내곡동 셀프 보상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 고소를 하겠다 이런 기사도 눈에 띄던데요. 자, 박영선 후보는 도쿄 아파트를 팔았다고 그랬는데 등기부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또 논란인가 봐요. 네, 국민의힘이 관련해서 그 일본 도쿄의 등기부 등본을 봤는데 이 현재 그 아파트의 소유자 이름이 그 어제까지도 이 박영선 후보의 남편 이름으로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절차가 그러니까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오늘 확인한 서류만으로는 그 처분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어제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박영선 후보 측은 이 매입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이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 이렇게 네. 해명을 했습니다. 잔금 아직 못 받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3월에 받기로 했는데 네. 그때 서류가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예, 입장입니다. 3월이면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고 보면 되고요. 자, 쇼미더 뉴스 정상근 기자 두 번째 뭐 보여줄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문제 없다. 네, 자 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도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뭐 유럽 의약청 그리고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이 관계가 없다,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도 역시 같았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생성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가 없고 또 코로나19 위협이 지속되는 한 백신 접종은 지속돼야 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다만 이 접종 후에 좀 참기 힘든 두통이 사흘 이상 지속될 경우 그리고 네. 또 혈관 곳곳에 붉은 반점이나 멍이 생기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가서 좀 정밀 조사를 받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붉은 반점 생긴다는 게 아마 그 혈전이 혹시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그거를 관찰해봐라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거 관찰은 이제 주의 깊게 해야 된다라고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혈액 응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그렇지만 그 가능성도 이 10만 분의 1이 안 된다 이렇게 예, 입장을 예. 밝혔습니다. 그렇죠. 배 소장님, 미국에서 이 3상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좋다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미국의 임상 결과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앞으로 향후에도 결정하는데 미국의 임상 결과를 보겠다는 것이 정영경 질병관리청장의 그랬죠.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 미국의 3상 이 최종입니다. 임상 결과가 어떠냐가 중요한데 아주 효과가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3상이 제 기억으로는 그 결과가 4월 중에 나온다는 걸로 보도가 됐었는데 네네. 좀 빨리 나왔네요. 좀. 그렇습니다. 이날 3상 임상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79% 예방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하고 비교를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한 60에서 70% 가까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3상 시험 결과를 보면은 79%가 약 8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됐고 특히 이제 병이 더 위중해지는 중증화와 입원을 예방하는 데는 100% 효과가 있는 결과로 나타나서 아스트라제네카사도 4월달 다음 달입니다. 미국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도 접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질병관리청으로서는 이 기준이 중요했는데 앞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해서는 접종하는 것이 부작용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접종을 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네, 오늘 오전에 서울 종로보건소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어제 접종을 앞두고 하나도 걱정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이 공무 출장 등 필수 목적의 경우 백신 우선 접종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 등은 오는 6월 열리는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백신을 맞았습니다. 네, 65세가 오늘 중요해 보입니다. 네, 65세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을 몇 개 칠까요? 밑줄 65개. 아니 무성의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배 소장이 대신해 줘요. 네, 네. 밑줄 하나 치는데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65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근데 백신 관련해서 정상 기자, 네. 가짜 뉴스가 많이 나와서 논란이었는데 정상근 기자 같은 기자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그 보도를 좀 이렇게 소문만으로 이제 내거는 행위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그런 언론이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인터넷에 떠도는 그 일종의 이제 가짜 뉴스 정보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기치 않은 질문을 받았는데도 꿋꿋하게 좋은
논평해줬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막대기 사탕 갑니다. 네. 네. 자, 거침없이 답변해. 저는 생방송 어렵게 나도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거예요?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을 합니다. 박범계 장관 어제 대검회의 결과를 수용을 했어요. 네, 근데 앞으로 대단한 수술을 해나가겠다 이런 사실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이제 합동 감찰을 하겠다. 합동감찰. 어제였습니다. 22일이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거든요. 이게 내용이 이제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서 모해 위증. 그러니까 돈을 줬다라고 이것이 이제 수사 검찰이 일종의 위증을 한 거죠. 네.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좀 수사를 해봐야 된다. 기소 의견을 뭐 포함해서 이제 대검 회의를 해봐라라고 했던 것이 이제 박범계 장관의 대검 회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취지였는데 실제로는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범계 장관은 대검 회의의 절차적 정의가 의문이다. 이게 검사들을 제 식구 감사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하게 관련 내용을 숙지를 했느냐 6,600여 쪽이나 되는 수사 관련 내용을 박범계 장관은 다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런데 이제 대검의 입장은 뭐냐 무슨 소리냐 법리 증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이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이죠. 그래서 네. 줄여서 대검인데 대검. 네. 대금이라고 혹시 발음하시는 게 아닐까? 네. 정상 기자. 네. 회의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배 수장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네, 일단 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이 한명수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한 사람이 고 한만호 씨인데 검찰이 이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들을 뭐 반협박하다시피 해서 위증을 시켰다. 이 위증을 연습까지 시켰다. 뭐 이런 수시로 불러왔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네, 조사관으로? 맞습니다. 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들먹이면서 협박을 했다라는 게 이제 증언을 이제 위증을 강요받았다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 위증을 연습시켰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엄희준 이 창원지검 부장검사인데요. 이날 그러니까 이 대검에서 이 회의가 열렸던 날 아무런 조율 없이 엄희준 부장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석한 것이 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은 뭐 다른 그 증언도 들어야지 왜 이 사람 얘기만 듣느냐 좀 이렇게 형평성 문제가 좀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참석자들이 회의에서 이 비공개 회의를 하기로 각서까지 썼는데 회의 결과가 10분 만에 그러니까. 네,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10분 만에 네.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조선일보에서. 그렇죠. 이제 끝난 직후에 이렇게 기사를 쓰기도 좀 어렵거든요. 이 10분 만에 이 보통 기사 출구 절차를 보면은 뭐 데스크도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10분 만에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이 회의 중에 계속 누군가가 이 얘기를 알려줬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아니 방송이면요 자막 하나 네. 딱 띄울 수 있는 거는 10분이면 될 수는 있어. 그 사실을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그걸 깨알 같은 활자 글씨를 그 10분 만에 작성했다는 건 얘기가 안 되고 이미 전부터 다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기를 듣고 작성을 해놨다가 끝난 뒤에 올렸다. 좀 이렇게 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대검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배 수장님? 네, 이 박범계 장관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절차적 정의가 의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검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팀 검사가 이 대검 회의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인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회의 내용과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녹취록 전체를 다 제출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법무부 특히 이제 박범계 장관의 입장과 또 대검 사이에는 상당히 또 간극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오늘 세 가지 뉴스 잘 들었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릴게요. 오늘부터 요양병원에 있는 이 나이대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나이대는 만 몇 살 이상이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뚱블리, 네. 깨깨깨, 뚱블리 정상 기자. 아까 그 밑줄을 몇 개 친다 그랬어요. 매주
아, 그걸 얘기하면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그래요? 됩니다. 네. 아, 한 60에서 70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간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정자연과 과학이 만난 프리미엄 생수 닥터코아에서 커피 기프트콘,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한동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큐마크 품질 인정 온실가스 매연 감소제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어버린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환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